삼성전자의 숨겨진 반등 열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쇼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2분기에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과연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그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 사업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HBM은 쉽게 말해 기존 D램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의 차선이 늘어나고 속도 제한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반 D램이 2차선 국도라면 HBM은 16차선 이상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 GPT와 같은 AI 모델이 수많은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HBM 반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의 가동률 하락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대신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공장을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수많은 IT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직접 짓기보다는 전문 파운드리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중국 해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 제재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가하는 여러 규제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나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을 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HBM4와 엑시노스 2500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장의 무기 HBM4인데요. HBM4를 이해하기 위해서 HBM의 역사를 간단히 짚고 갈게요. HBM은 2015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성능은 1초에 128GB만큼의 데이터를 CPU나 GPU가 메모리에서 가져오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성능이었어요. 128GB면 4GB짜리 영화 32편을 1초 만에 읽거나 쓸 수 있는 성능이에요. 이후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HBM2가 나왔는데요. HBM2는 최대 256GB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에요. 시간이 지나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HBM3가 나왔는데 HBM3는 초당 819GB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에요. 참고로 HBM3는 GPT 같은 AI 모델 훈련에 완전히 최적화된 메모리로 각광받으며 AI 메모리 시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 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었는데요. 올해 안에 HBM4를 출시하고 수율이 잡힌다면 HBM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HBM4를 통해 10나노미터 6세대 D램의 기술력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나타내는 단위로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이는 곧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어 성능을 높이고 전력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나노미터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1만 분의 1에 불과한 아주 미세한 기술인데요. 이처럼 미세한 공정으로 HBM을 만들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인 김형준 단장은 첨단 제품일수록 수익성이 높은 만큼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비슷한 시기에 HBM4를 공급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HBM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맹추격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HBM4는 이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결국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이 반등의 핵심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HBM3보다 개선된 HBM3E 12단 제품을 개발하여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시리즈에 탑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HBM이 AMD의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산업연구원의 경희권 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늦긴 했지만 최근 구글, 아마존 등 기업들이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며 다변화 흐름이 있다며 시장에서 다변화가 일어나면 SK하이닉스의 독점 이용 구간이 옅어지는 등 삼성의 좋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AI 반도체 시장이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경쟁이 심화될수록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을 위한 비장의 무기 두 번째는 엑시노스 2500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500을 통해 파운드리 내실을 다지려 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줄여서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스마트폰의 모든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며 앱 실행 속도, 그래픽 성능, 배터리 효율 등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이와 관련 상명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이종환 교수는 파운드리의 경우 돌파구가 뚜렷하지 않지만 결국 수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사 AP는 반드시 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용어에서 수율이라는 말은 전체 생산량 중에서 양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반도체를 생산했을 때 90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수율은 90%가 되는 거예요.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효율성이 좋아지고 불량품이 줄어들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데요. 이종환 교수는 TSMC와 격차가 너무 벌어졌지만 양산성 확보를 최대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애플,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능력, 즉 양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또 다른 이유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도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하락분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해두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반도체를 100개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개당 가치가 90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되면 미리 10원씩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예요. 전문가들은 삼성이 대중 제재로 판매가 어려워진 제품을 충당금으로 반영했을 것이라며 충당금을 한번 털어낸 만큼 하반기에는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충당금은 일회성 비용의 성격이 강한데요. 마치 오래된 빚을 한 번에 갚아버린 것과 같아서 당장은 손실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그만큼의 부담이 줄어들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HBM4와 엑시노스 2500의 성공적인 양산 및 시장 진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